네, 여당이 총선에 참패한 이후에 이관섭 비서실장 사의를 표했었죠. 그리고 한호섭 정무수석도 사의를 표했고요. 오늘 후임이 잇따라 발표가 됐습니다. 오전에는 비서실장의 정진석 의원, 그리고 오후에 정무수석의 홍철호 전 의원이 내정 임명이 됐는데요. 자, 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비서실장 또 정무수석 발표가 있었는데 먼저 형식을 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형식이었어요. 대통령이 직접 기자들 앞에 선 게 얼마 만이죠? 조금 되셨죠. 근데 예. 지금 오늘 같은 형식으로 인선을 발표했던 게 처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던 당시에 김대기 비서실장 인선 때도 오늘과 예. 같은 형태의 그 설명이 있었습니다. 예. 소통 과정이 있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2022년 2년이죠. 8월? 네. 예. 제가 예. 대략 이후 계산했을 처음이라고 때 하더라고요. 600일 정도 됐습니다. 네. 기자들 앞에 선 지가 600일이 지나서 기자의 질문도 받았고 그렇죠. 물론 뭐 질문 2개 정도 네. 몇 개 안 받았습니다만 기자들 질문에 또 직접 답을 하고 이 형식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뭐 이제 현안 예. 어떤 기자회견이 아니라 인사 관련된 예. 어떤 브리핑 소개이기 때문에 형식이었죠. 브리핑 예. 형식이고 일단은 조금 뭔가 기자들 앞에 선다는 것들은 조금씩 변화를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예. 저는 이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좀 실망스러운 게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도 그렇지만 예. 그 비서실장 인선 후에 정무수석 인선까지 어떤 전체적인 과정을 봤을 때 예. 정치를 좀 제대로 해보겠다라는 다짐과 예. 그 미숙함이 좀 엇박자를 내는 것 좋아. 같다라는 좋습니다. 평가밖에 그럼 인선에 대한 낼 수가 평가를 없습니다. 바로 좀 더 네,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인선에 대한 평가. 자,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에 대한 평가. 야당은 강도 높게 비판을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 본인이 변한다는 이미지를 주려면 가까운 사람 안 써야죠. 가까운 사람을 쓰지 말아야 측근이잖아요. 한다. 예. 정진석 의원이야 지금 예를 들면 당시에 그 김기현 대표, 그 다음에 당시 또 이준석 예. 전 대표를 쫓아내고 그 다음 김기현 대표를 들어왔을 때 예. 중심에 서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서 당에서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기본적으로 뭐 이제 개인 평가를 하자면 일단은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사자훼손에 대해서 명예훼손에 대해서 실형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구속은 안 돼 있지만 1심에서 그 실형을 1심이죠. 1심에서 냈기 때문에 아무리 무죄 추정이라 하더라도 부담이 있는 것이고 발언들도 뭐 일제 관련된 발언들, 네. 뭐 일본의 침략도 조선의 책임이 있다라는 식의 발언들, 굉장히 좀 위험한 발언들 많이 했습니다. 예. 근데 과연 정진석 지금 비서실장이 여당과의 어떤 그런 소통은 모르겠지만 야당과의 소통에서 적임자냐? 네. 저는 이거는 야당과의 소통 창구가 아니라 지금 총선 이후에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여당의 예. 내부 단속을 한 인선이다라는 점에서 좀 굉장히 좀 실망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당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좀 들어볼까요? 보면요, 결국은 이제 비서실장 정치인을 임명한 겁니다. 초대 비서실장 김대기 비서실장, 또 두 번째 지금 이제 현 비서실장 이관섭 비서실장. 대부분 이제 공무원 출신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치인 예. 출신이 아닙니다. 이번에 정치인 출신을 임명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제 총선 과정 동안에 대통령의 그 소통에 대한 문제들을 예. 계속해서 거론하고 있으니 예. 무엇보다도 이제 소통 능력, 소통을 더 강화하겠다라는 의미랑 그리고 정무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과 더 대화를 폭넓게 하겠다, 예. 깊이 있게 하겠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뭐 모두가 다 아시겠지만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실제로 명실공히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수석 비서관들을 지휘도 해야 되고 지휘 통솔도 해야 되고 또 고위 당정청회의에서는 여기 대통령실의 대표로 나가서 여러 가지 소통과 조율들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지금 정진석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단 5선 의원이라뿐만이 아니라 예. 또 기자 경력도 15년 동안 하면서 국회 출입도 당시에 굉장히 긴 시간을 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지냈었고 또 당에서는 비대위원장과 공관위원장까지 지냈습니다. 네. 정말로 두루두루 다 지내신 분이고 또 국회에서는 국회 부의장과 국회 사무총장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 긴 시간 동안에 실질적으로는 야당의 의원들과 관계가 좋으세요. 예.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소통에 들어가면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야당의 입장도 충분히 잘 수용해 낼 것이라고 이제 봤던 것이 첫 번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야당 인사 중에 이제 양정철 전 원장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최근에는 장제원 의원 이야기도 나왔었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정진석 의원을 임명한 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사실 양정철 의원 같은 경우는 여나 야나 의원은 다 아닙니다. 예. 네, 양정철 전 죄송합니다. 원장. 예. 네, 양정철 같은 경우는 예. 여나 야에서 다 약간 사실무근으로 봤던 것 예,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도 이게 낭설에 가깝다라고 봤던 것 같고 예. 장제원 의원은요?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많이 거론되긴 했는데 예. 그 내부 사정까지는 알 수 없겠으나 예. 어쨌든 비서실장 자리가 또 하나의 임무가 있죠. 예. 대통령께 직언을 할 수 있는 자여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예. 대통령과 또 이렇게 나이로는 동갑내기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리고 좀 소통이 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민심을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역할, 그렇군요. 그리고 대통령께 좀 더 직언할 수 있는 역할에 부합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정진석 의원이 이렇게 인선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뭐 일부 조간에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참모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관련해서 또 직접 물었더니 앞으로 더 국민들하고 소통을 하겠다. 여야 뭐 야당과도 관계를 설득하고 소통하겠다라고 했는데 정치하는 대통령 자 그렇게 하겠다 스스로 변하겠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추상적이라고 좀 네. 박하게 평가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는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지난 2년간은 정치 안 하셨다는 소리잖아요. 예. 뭐 그동안 뭐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정치를 하겠다면 네.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추상적인 얘기를 또 하면 안 돼요. 예. 국민 눈높이, 민생을 경청하겠다. 조금 더 바뀌겠다. 이거는 예. 추상 언어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이번 총선을 통해서 40일 총선의 민심은 대통령이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최순 상병에 대한 수사외압의 사건에 대해서 국회에서 특검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는 우리가 아주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실에서부터 해서 주도하겠다. 이태원 참사. 예. 그다음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예, 예. 이거 전향적으로 내놓고 국민들이 바라는 눈높이에 있어서 변화하겠다. 예. 이런 직접적 메시지를 원하는 것이지. 예. 이제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 마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저는 솔직히 스스로 지난 2년을 내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자백이다라고 예. 들을 수밖에 없다. 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정치하는 대통령 앞으로 정치를 좀 하겠다. 네, 예. 너무 확대 해석하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지금부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한 것은 이때까지 정치를 하지 않았다, 잘못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 이때까지는 대통령의 3대 개혁 과제로부터 해서 대한민국의 중장기적인 과제들에 좀 중점을 둬서 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현실에 부딪힌 문제들 이런 것들에 소홀했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대통령이 끊임없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보편적 이익을 위해서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서라면 예. 내가 여론이나 그리고 이게 표심에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겠다라는 얘기들을 예. 지난 2년 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아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예. 그럼 대통령이 지금 어찌 됐든 간에 총선 결과를 놓고 내부 외부적으로 비토도 있습니다. 그럼 네. 대통령 입장에서 이건 전 내부에 하는 소리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께 하는 소리가 아니라 예. 네, 우리 국민의힘에 또 여기에 행정부에 내가 이제 정치한 대통령 될게 당신들의 입장들도 헤아릴게 내 고집만 펼치지 않을게 네. 라는 의미로 받아야지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아까 이게 영수회담을 두고도 여러 가지 특검 같은 얘기들을 나왔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이야기하진 못하겠으나 예. 하나 확실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인보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과제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했다라는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그 질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중요 국정과제 설계 집중에 업무 중심에 가 있었다면 이제는 그 방향에 대해서 국민께 더 다가가겠다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수회담 이야기 좀 넘어갈게요. 이번 주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영수회담과 관련해서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듣고 오겠습니다. 의제에 대해서는 뭐 아무래도 제가 이재명 대표를 용산으로 초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떤 의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하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살기 어렵다, 민생을 살리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회담이 국민을 위한 정치 복원의 분기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네, 지금 야당에서는 최상병 특검 네. 또 논의 의제가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뭐 모든 의제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네네. 이 문제도 논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야당에서 제안했을 때 정부가 움직여야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 예. 뭐 예산 집행은 행정부가 해야 예. 되니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영수회담을 통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 의제 같은 경우에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께서 예, 불과 예. 영수회담 제안하기 전에는 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에 대해서 마약이라고 했어요. 예. 이 같은 어떤 주장들은 마약 같은 것이다. 아주 안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기 때문에 예. 과연 이 마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예, 같이 예. 본인이 이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것은 정치가 뭡니까? 정치를 하려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고 하면서 예. 서로 간의 어떤 생산적인 그 결과물을 내는 것이잖아요. 예. 과연 윤석열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서 듣기만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닙니다. 뭐냐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번 참고할게요 하면 이건 정치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많은 의제들 속에서 묻고 답하는 자리가 되지 않는 이상은 야당 대표가 그 이후에 어떤 이 영수회담에 대한 평을 좋게 하겠습니까? 예, 이걸 수용을 해야 한다라는 수용할 입장이신 부분들은 거고. 충분히 준비해서 만나야 된다. 예, 최상병 특검법 역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최소한 내놓아야 될 거, 예. 그리고 본인들이 또 요구할 것들을 야당에서 좀 민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법안이나 네. 지금 진행하는 정책안들에 대해서 좀 협조를 바라는 것들, 그게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이게 정치지. 네. 안 그러면 그냥 또 요식행위다라고 알겠습니다. 또 평가가 될 겁니다. 예, 김민수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자, 어떤 이슈를 가지고 논의를 하고 지금 야당에서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지 회담에 의미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처음으로 영수회담이 대한민국에서 시작된 이후에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를 제외하고 쭉 영수회담은 횟수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예, 예. 네, 그런데 이 영수회담들 중에서 뚜렷한 결과물을 냈다라고 하는 건 김대중 대통령 때 이해창 총재와의 예. 영수회담 7차례 만나면서 예. 이루어졌던 영수회담뿐이 없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약간 다르다라고 봅니다. 이게 예. 총선 이후인데 사람들이 일견 봤었을 때는 총선의 패안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큰 부담을 가질 것이다. 영수회담 결과에. 예. 근데요.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저렇게 많은 의석을 준 데에는 민주당도 더 이상 행정부 견제만 하지 말고 같이 협치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때까지 이재명 대표가 무려 8번에 걸쳐서 2년 동안 영수회담 제안을 했어요. 네. 네, 그럼 8번이나 제안했던 이유가 명확하게 나와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8번이나 제안했는데 이번 9번째 제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국민들이 봤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아무것도 끄집어내지 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능력 역시도 무능하다로 귀결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 첫 번째로 아까 25만 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무리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정권 당시에 이게 1000조 부채 시대를 만들었고 올해 지금 2024년에 도래하는 국채만 해도 100조가 넘습니다. 올해 지금 이 부채에 대한 이자만 29조에 이릅니다. 이거 지금 한 해 예산의 4.4%에 이르러요. 이자만. 예.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돈을 더 유동성을 늘리겠다, 돈을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대한민국 미래를 좀먹는 일이다. 지금 현재 너무나 어려운 청년들 세대에 또 20년, 30년 후에 등에 짐을 얹히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당에서는 싶습니다. 이 1인당 25만 원 받을 수 없는 주제다. 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재정 건전화를 이렇게 예. 개혁 과제로 이야기했던 것에는 청년들의 알겠습니다. 미래를 이거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예, 해주세요. 짧게. 예. 네. 청년들의 미래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제가 봤었을 때는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아예 안 바뀌는 무리수가 있을 겁니다. 예. 해서 제가 볼 때 국민들을 위해서 여야가 협치를 해서 선별적인 복지 부분으로 상당히 액수를 줄여야 할 것이다라고 예.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고 또 주제가 더 있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야권에서 주호영 의원 이야기를 계속 네, 그런 얘기가 좀 하던데요. 나오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일단 뭐 야권 내에서는 따지고 보면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 또 친윤으로 보기 쉽지 않고 예. 또 합리적으로 또 그동안 뭐 정치권에서의 어떤 이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라고 얘기하는 뭐 것이죠. 박찬대 최고위원 네네.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주호영 의원이 그래도 성정은 차분하고 합리적으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는 다른 모습을 좀 보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렇게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뭐 예. 이제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을 데려다 놔야만 야당에서도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2년 동안 뭐였냐면 친윤들에 둘러싸여서 예. 국정 운영을 독단적으로 했다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총리 자체도 뭔가 좀 가교 역할을 하고 야당의 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한테 전달할 수 있는 예. 그런 평가를 받는 사람이라면 주호영 예. 의원 정도가 아마 국민의힘에 있지 않겠냐라는 이제 발언을 하신 것 같아요. 박영선 전 장관은 절대 안 된다. 이건 야권 민주당을 분열하려는 의도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었잖아요. 이 절대라는 말은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니고, 예. 일단은 이제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런 식의 인사 절차에 하마평이 올라오면 예. 이거는 인사를 할 수가 없는 예. 분이 돼버린 것이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야당과의 없던 여러 가지 교감도 없고 이야기도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실에서 툭 튀어나왔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분을 야당에서 밀리듯이 해서 박영선 전 장관 좋습니다. 카드는 살아 있는 거예요? 저는 본인은 살아있을지 모르지만 예. 전체적인 정치권이나 야당 내에서는 아마 죽은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요? 저 주호영 의원 이야기를 야권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 이건 감히 예단을 못 하겠습니다. 예. 예단은 못 하겠지만은 분명히 이 부분은 지금 이제 국회 비준 절차를 걸쳐야 되기 때문에 예. 야당과 협조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번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진다라면 예. 이 안건 역시도 반드시 올라갈 안건이었다라고 보여요. 그렇군요. 그리고 예. 이게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에 사실 새정치국민회의가 79석이었거든요. 예.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국무총리 이제 인선에 굉장히 난항을 겪었었는데 아. 이때를 좀 이렇게 돌이켜 보면 되지 예.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나 야나 할 것 없이 지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립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협치를 하고 너무 예. 발목 잡기뿐만이 아니라 좀 이렇게 객관적인 검토를 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 대통령의 오찬 초청을 건강상의 이유로 지금 거절을 한 것을 놓고서 3차 윤한 갈등 나오는 거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경률 전 비대위원 그리고 강승규 당선인 이야기 듣고서 오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장이 백수 상태이지만 예. 금요일 날 전화해서 월요일 오찬을 정하기로 했다는 것 조금 전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연락하면 되실 텐데 비서실장, 원내대표 이렇게 두 다리를 건너서 하는 것도 보면은 조금은 전격적이지 않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또 스타일이 있으시고 우리 한동훈 전 위원장도 스타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다 두 분이 오랜 동안 또 일을 같이 해오셨던 만큼 상황에 대해서 예. 적절히 관리해 나갈 것으로 예. 보여지고요. 어떤 부분을 가지고 자꾸 갈등을 양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당내 목소리 들어봤는데요. 김수 대변인께 먼저 네. 여쭤볼게요. 보통 이제 대통령실에서 초청 요청이 오면 보통 이제 수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사실상 거절한 거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세요? 제가 뭐 한동훈 위원장 생각을 이렇게 예단하진 못하겠지만은 예. 진짜로 몸이 안 좋은 것 같다라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믿고 싶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의 갈등설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조장하기도 한다라고 판단되는데요. 예. 그리고 실제로 뭐 갈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둘은 갈등 관계가 아니다. 그리고 갈등 관계여서 안 된다라고 봅니다. 네. 만에 하나 갈등 관계가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 국민들을 위하는 차원에서 빠르게 단합하고 또 빠르게 협동하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당위성 네.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소영유 대변인께서는 두 사람의 갈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예. 이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거부죠. 거부자. 근데 이제 대통령이 부르면 하던 일도 마다하고 달려가는 게 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뭐 아무리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사이가 좀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네. 오랜 인연이 있는데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 몸이 안 좋은 거는 저도 확인했습니다. 몸이 좋지는 않습니다. 예. 선거 기간 동안 많은 걸 던져서 몸이 예, 안 좋은 예. 상황인데 이거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희망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것 같다. 예. 더 이상 이분과 엮여서는 예. 정치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이러다 죽겠구나. 예.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비판했잖아요. 예. 아바타로 있었는데 완전히 독립하지 못했죠. 예. 끝까지 보면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총선에서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한테 각을 세웠지만 예. 제대로 된 각을 못 세웠어요. 예. 그러니까 그 영린 자체는 자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버티다 보니까 심신이 다 무너진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의도 때문에 오찬을 하자고 했을 수도 있고 최근에 1년의 홍준표 대구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대통령의 태도를 보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얼마나 배신감을 또 느끼겠어요. 예. 서운하지요. 예. 예. 그런 측면들도 종합했을 때는 정신적으로, 정치적으로, 육체적으로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과 엮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심하고 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는 독립을 예. 준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번 독립을 준비하고 독립을 있다. 준비하고 네. 있다. 예. 독립을 준비하고 있다. 뭐 짧게 예, 말씀드리면 말씀하세요. 예. 대통령과 계속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각을 들 세웠다, 나를 덜 세웠다 그러는데 대통령과 어떤 여당의 인물들도 나를 세우고 각을 세우는 관계여서 안 됩니다. 협력 예, 관계거든요. 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나를 세웠던 분들 다 지금 나가고 없으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비명 행사라고 할 정도의 상황들이 벌어졌었는데 이건 역시도 민주당이 한번 되짚어봐야 될 문제다. 예. 계속해서 나를 예. 세우라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서도 안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고요.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지금 정치권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해석이 나오는데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 이 배신,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라고 했는데 저거 다 해석을 홍준표 시장이 한 그 발언 때문이다. 저 보시면 예. 저기 공통된 단어가 있죠. 배신, 배신, 배신. 네. 세 차례 반복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의 발언들이 결국에는 한동훈 지금 전 비대위원장을 끄집어낸 거예요. 예. 그동안 예. 침묵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 나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네. 총선 과정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 높았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나를 세웠으면 총선에 큰 득이 됐을 텐데 네.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거를 못 뛰어넘었죠. 아.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평가하는 것이고 예. 저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이 메시지는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했던 독립입니다. 독립이다. 저는 예. 이제 국민만 보고 가겠다. 예. 그러니까 나를 더 이상 배신자 프레임에 씌우지 말고 예. 나는 솔직히 배신하지 않을 사람은 국민밖에 없지 나머지 정치인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누구도 내가 배신하거나 이런다고 봤을 때 정치적 책임을 나한테 더 이상 묻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는 그렇군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알려지기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준표 시장이 지금부터 한 나흘 전이네요. 그렇죠. 예. 날 전에 저녁을 같이 했다는 거 네네. 아닙니까? 전역을 했다는 것은 예. 심도 깊은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 얘기가 끝나고 나서 홍준표 대구시장의 말이 뭡니까? 주군을 예. 주군한테 대들다가 폐쇄자가 됐다. 그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홍준표 대구시장의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충분히 같다고 오해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머리가 없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의 행간을 읽고 나서 저 메시지를 매우 며칠간은 고민했을 것이다. 당내에서는 여러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홍준표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 지나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남은 3년을 국민들을 위해서 지금 정부와 여당이 정말로 무언가를 해내기 위해서는 네. 윤석열 대통령도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같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때 정말로 시너지가 날 수 있을 것이고 국민들이 만족하는 결과물들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예.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제가 개인적으로 당의 어른으로서 존경하는 분인데 예. 이번만큼은 너무나 가벼웠다라고 예. 생각됩니다. 더 이상 우리 당에서 얼씬거리면 안 돼라고 비판하던데. 그러니까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예, 너무나 예. 가벼웠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당의 어른으로서 총선에 지고 지금 이렇게 당이 처져 있었을 때는 네. 더 화합을 외쳐주시고 더 다독여주시고 하는 게 어른의 역할이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설령 대통령과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더라도 전달자의 입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이게 이간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화합을 시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근데 이 전달자의 역할을 만약에 본인이 자처했다라고 하면 결코 저런 가벼운 발언을 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대부분의 평론가분들이 이 홍준표 시장이 강력한 경쟁자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더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보세요? 홍준표 시장의 그동안의 발언들 보면 홍준표 시장이 굉장히 철학을 담아서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네. 현상적인 부분에 대해서 치고 빠지면서 그 실리적인 어떤 효과를 얻으려고 하는 예. 발언들 많거든요. 예.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아. 한동훈 말하자면 그 지금 전 비대위원장이 나와버렸을 때 예. 그는 앞으로도 시간이 많지만 네. 이번에는 나한테 기회가 오지 않으면 본인에겐 기회가 없잖아요. 아. 그런 차원에서 급해요. 그렇군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런 예.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